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경제를 전혀 모르는 경알못도 딱 들으면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경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지표를 근거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당연히 신이 아니니까 점쟁이처럼 정확히 맞출 수 없겠죠. 하지만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는 투자 판단을 내리기 전에 경제지표에 근거한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참고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메일 주소로 궁금하신 내용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 멤버십 단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서 김순상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이 더할 수 없이 좋지만 여러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에서는 주식시장이 고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미국과 중국과 얽혀있기 때문에 복잡한데 올 상반기 하반기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될지 설명해 주시면 투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현재 다수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는 고평가 의견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대체 왜 기관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상태가 고평가다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자, 그럼 우리도 정말 주식을 전부 다 팔아야 할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알려면 우선 지난 2019년 10월부터 돌아가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90% 이상 거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2020년 올해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 경제와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 한두 명 정도만 빼고는 전부 다 긍정적인 의견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코스피가 2000포인트였는데 평균 2200포인트 이상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자, 먼저 당시 애널리스트들이 왜 그런 예측을 했었고 근데 왜 지금은 왜 예측을 바꿔서 지금이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 및 일본 중앙은행 모두 금리를 인하 또는 동결하고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는 이 완화적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선 미 연준은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발생할까봐 예방 주사 또는 보험적인 차원에서 미리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유럽 또한 제로금리를 동결하고 있고, 자, 일본은 2016년부터 마이너스 0.1% 금리를 고수하고 있죠. 자, 이렇게 현재 각국 중앙은행은 당분간 시중 유동성을 회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미 연준이 가장 중요한데, 자, 미국의 경우에는 일본 유럽은행과 다르게 2015년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연준이 보유한 국채를 매도하면서 시중에 있는 이 달러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9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면서 미국 경기가 악화될 것 같으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다시 국채를 매입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 기준금리는 추가로 인하하지 않고 우선 동결하겠지만 국채 매입은 지속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또는 인하해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한다 이 부분은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이해하시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쉬운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미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이 기관의 대차대조표인데요. 대차대조표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가계부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계부를 보면 자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자, 모든 중앙은행에서는 이렇게 직접 발권이 가능한 이 자국의 화폐 있죠. 이것은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발행한 국채나 아니면 다른 회사채, 금 등 유가증권 등을 자산으로 보는데요. 미 연준의 자산 또한 대부분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서 대차대조표가 증가한다는 말은 미 연준이 보유한 미국채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대체 뭐로 국채를 매수할까요? 바로 달러를 찍어서 국채를 매수합니다. 자, 그래서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은행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미 국채를 매수했다는 말이죠. 2008년 금융위기 후 3차 양적 완화로 달러 발행이 급증했던 것을 이 그림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2014년부터 이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감소합니다. 이때부터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났으니까 이때부터 시중에 풀었던 달러를 서서히 회수하자 이런 건데요.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매수해 두었던 미국채를 시장에 매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달러를 흡수하게 되죠. 그런데 연준에서는 자기들이 발행한 달러는 자산으로 안 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2019년 보시면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트럼프 입장에선 내가 중국과 이렇게 무역 분쟁으로 싸우고 있는데, 자, 미연준 니들이 금리도 안 내리고 이러니까 경기 부양도 안 돼서 잘못하면 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빨리 금리 내리고 돈 풀어라. 이렇게 한 거죠.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요. 다시 국채를 매수해서 돈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연준 대차대조표를 보면 다시 자산이 증가하고 있죠. 자, 일단 이렇게 미연준이 돈을 푸는 마당에 지난해 10월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으로 제조업 경기도 회복될 수 있고 미국 경기가 악화됐는데 이것도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니까 당연히 경제 회복의 이 전망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니죠. OECD부터 IMF 등 주요 국제기관들이 작년 말, 그러니까 2019년 10월부터 올해 경제는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줄줄이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근거는 또 있죠. 구조적으로 경기 회복 확률을 높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인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미국 대선과 시진핑의 공약입니다. 요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트럼프의 지지율의 이 기반은 미국의 농업지역인 판벨트 지역과 공업지역인 러스트벨트에서 나옵니다. 자, 이 지역을 살려야만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림과 같이 판벨트 지역은 농산물 수출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반대로 농산물 수출이 감소하면 트럼프 지지율도 낮아졌습니다. 자, 이번 무역 합의 1차 타결은 사실상 트럼프의 판벨트 표심 잡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96쪽의 내용 중에서 23쪽이 농산물에 대한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상 무역합의 2차로 넘기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고, 이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넣어드릴 거니까요. 자, 일단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벨트 지역 다음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곳은 러스트벨트 지역이죠. 자,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준을 압박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조업 지수가 하락해서 러스트벨트 지역의 지지율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경기가 개선돼야 지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제조업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ISM 제조업 지수에 그대로 나타난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선이 남았죠.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면 트럼프는 아마 연준을 또 압박할 거고, 막판까지 할 수 있는 정책은 다 해서 제조업 경기를 살아나게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 경기가 좋아지길 바라는 것은 트럼프만이 아니죠. 시진핑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21년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입니다. 자, 이때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로 진입하겠다고 시진핑이 못 박아뒀는데요. 샤오캉은 중산층 사회를 뜻합니다. 자, 근데 샤오캉의 목표인 중국 인당 GDP 1만 달러를 계속 유지하려면 지금 현재는 넘어 있는 상태인데요. 최소한 2020년 올해에는 급격한 경기 둔화가 없어야 2021년 샤오캉 사회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미국과 짜잘하게 이런 마찰은 있을 수 있어도 경제를 뒤집을 만한 이런 사건은 터지기 힘들 겁니다. 양국 정상 모두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GDP 증가율 또한 6% 수준은 사수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2020년 목표가 바로 빈곤 퇴치죠.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는 모두 다 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빈곤한 사람들을 도와서 이제 퇴치를 하겠다. 이게 바로 중국의 2020년 올해 목표입니다. 자, 이것 또한 예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역시나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 간의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올해 미국과 중국이 극단적인 대립으로 문제를 최악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내용들이 바로 지난해 말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고, 이 설명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작년 말부터 거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미중 무역 합의 1차가 거의 타결될 것 같으니까 2020년 올해 상반기까지 경제와 주식시장이 좋아진다, 이렇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하면 누군들 못하냐,
이런 말은 작년에 했었어야지 이런 분들이 꼭 있으시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작년 10월에 제가 작성해서 올렸던 영상인데요. 그 이전부터 대놓고 주식시장이 좋아진다 아주 여러 번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자, 해당 영상을 찾아보시면 지금 위에 설명드린 이 근거들과 똑같은 내용의 근거들로 미래를 전망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혹시 못 믿으시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물론 지금이야 상승을 했으니까 그렇지 해당 영상을 올렸을 지난해 말만 해도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될 리도 없고 주시장도 떨어진다 예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죠. 그때 악플도 굉장히 많았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당시에는 계속 좋아진다고 다수 애널리스트들이 말했지만 지금은 꽤 많은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단기적인 고점을 우려하는 이런 리포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반대가 됐다 이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너무 고점에 진입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이렇게 고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지 근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기업이익은 아직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미중 무역 합의 기대감으로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현재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100원이고요. 주가가 1,400원이었는데 갑자기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1,800원으로 올라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보면 역시나 미국의 EPS 또한 현재까지 크게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에 따라 높아진 주식시장에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가 껑충 올랐는데 결국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기대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데 기업의 이익이 그렇게 빨리 반등할 리가 이런 의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의문을 품는 투자자들이 많을수록 단기적으로 과열됐던 주식시장이 또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요. 자, 이것은 단순히 주가뿐만 아니라 이 경제지표보다도 증시가 너무 빨리 앞서갔다 이런 의견들도 나옵니다. 자, 일단 그동안 중국 제조업 지수는 미중 무역 분쟁 중에도 최근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미중 무역 합의로 인해서 중국의 제조업 지수는 오히려 반대로 하락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대감이 높은 미국 제조업 지수의 회복은 예상보다도 느릴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2차 합의가 진행되면 관세율을 그때 인하하겠다고 미국이 언급한 상태이고요. 현재 다수의 예상 또한 2차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또 밀고 당기기를 하겠죠. 그러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중 2차 합의는 미국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둔화된 원인을 살펴보면 미국의 관세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중국 제조업 지수는 2018년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죠. 자, 그러다가 2019년에는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유는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서면서 포치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관세 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미국이 관세를 올렸는데 자, 위안화 가치가 약세가 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25%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의 이 낮은 환율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던 겁니다. 자, 하지만 이번 합의는 중국 입장에선 상당한 문제죠. 왜냐하면 자, 2,500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죠. 자, 그것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그 요인이 제거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제조업 지수를 끌어올렸던 이 위안화 환율의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다시 낮추기로 합의를 했죠. 그러면서 다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안화 환율 차트를 보시면 다시 내려가고 있죠. 자, 그래서 달러당 6.8위안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 환율로 인하여 손실을 상쇄하던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 중국의 제조업 지수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중국 제조업 기업들의 경기가 둔화되면 역시 이들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 또한 이 회복세가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 제조업 기업들의 경기가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거죠. 자, 다만 이번 합의로 수출이 늘어나는 게 확실히 된다면 미국 기업들의 경기는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보잉 737 기종의 생산 중단으로 ISM 제조업 지수가 크게 쇼크 상태로 급락을 한 반면 ISM 서비스업 지수와 마켓 PMI 그리고 내구재 주문 지수 등을 보면 반등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이 1차 합의 결과도 미국의 수출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반등하면서 제조업 지수
주식지수의 반등을 그대로 설명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제 말고도 환율 문제,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미연중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등 다수의 부정적인 근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결론은 올해 안 좋다는 거네, 또는 뭐 주식 다 팔라는 걸 제가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자, 이렇게 제 내용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 또한 대충대충 건너뛰면서 보시는 분들은, 아, 보니까 결론은 안 좋다는 거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근거는 좀 다음 기회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보면 다수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이 단기적 과열의 이유는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너무 빨리 올라서 기업의 이익 및 실물 경제 회복 속도가 따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또한 이렇게 주가와 실물이 괴리가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주식시장의 되돌림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인 증시 조정에도 대비를 하라고 조언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중장기적인 글로벌 경제 및 증시 흐름은 올해 내내 우상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단기 하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명확하게 드렸으니까 오해하시는 분은 없겠죠. 자, 그리고 단 한 가지 또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경제지표는 실물 경제를 조사해서 작성한 표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사람들이 만들고 또한 자주 변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매일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변화에 따라서 투자의 전략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하나만 딱 보고 주식 몇 종목 사두고 몇 달 묵혀두면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테크 및 투자를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자, 꾸준히 경제지표 흐름을 모니터링 해드리는데 이것을 보면서 흐름이 변화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요. 또한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위기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위기를 피하고, 자, 눌림목에서는 좋은 매수의 타이밍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